자, 풍산홀딩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이틀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점 61,000원을 찍어가면서 건설주와 방산주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풍산홀딩스가 지금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인수 중단 소식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 결국 테마의 끝이었나 라는 허탈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쏟아진 이 개파락, 이런 충격들을, 그리고 M&A에 대한 화려한 꽃길을 믿고 우리가 고점에 동참하셨던 분들에게 단순한 하락 그 이상의 배신감이 다가오고 있을 텐데 맞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산된 재료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실제가 그동안 좀 모호했던 그동안 이 M&A의 프리미엄을 거치고 풍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탄약 수출에 대한 독점력,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사이클, 이런 팩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실의 구간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환희가 사실 거품이었다면 오늘 마주한 급락은 풍산홀딩스가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혹독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중심으로 잡아야 될 기준은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이 하나에어로가 인수 검토를 중단한 시점에서 풍산홀딩스 자사주에 대한 매입가, 앞으로 밸류업 공시라는 방어막을 이미 쳐놓았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재료가 사라졌다, 이런 자리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기업 스스로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9,500달러, 이런 시대에 풍산홀딩스 적정 가치가 과연 4만원대 초반이 이게 맞는지 차트의 구조적인 팩트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정말 좋은 내용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이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풍산홀딩스 이런 하락은 많은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대한 주체의 인수검토 중단, 이런 것들의 공시는 앞으로 M&A의 유일한 상승의 명분을 삼았던 단기적인 투기 세력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무려 2천만 주가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의 결을 좀 뜯어보면요, 지금 자리 이탈이 아니라 거대한 거품이 거쳐지고 이제 본질 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흐름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호재가 사라져서 밀렸다, 이런 얕은 식으로 해석은 우리가 이 종목 다음 파동 절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4월 8일이었습니다. 61,000원, 이 역사적인 고점에서는 누군가는 환호했지만 냉정한 데이터를 보면 그 자리 누가 유입됐습니까? 개인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승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부 고점에서 물량을 덜어내면서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에어로의 이런 인수 중단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메이저들 재료 노출에 따른 엑시트를 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런 급락은 고점에서 몰린 65만 주의 개인 물량들을 강제로 청산시키는 과정이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야만 진짜 주가는 진짜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월 7일 거래량 보시면 무려 1236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락 구간에서 얼마 터졌어요? 200만 주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절제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주도 주체가 지금 풍산홀딩스 모든 미래의 가치를 포기하고 나간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무려 최소한 여기서 1,000만 주 이상은 터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모든 중장기선들의 지지선까지 하락 돌파를 했었어야 됐죠. 하지만 43,000원 부근에서 어떻습니까? 지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남은 이 마지노선까지 부근에서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M&A라는 터보 엔진이 잠시 멈췄을지언정 풍산 자체가 가진 이 신동과 방산이라는 엔진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3월 20일 공시였다는 거예요. 회사는요, 이미 M&A 이슈가 정점에 달하기 전에 자기 주식 취득,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해 가면서 하단에 대한 방어 의지를 피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웬가 기관들 고점에서 물량을 덜어낼 때 자사주 매입 자금은 급락하는 주가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만 천원에서 물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평단가 매우 높습니다. 3월부터 이어진 이 밸류업 공시의 신뢰도가 지금 주가 4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전환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5만 7천원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무려 전체 매물의 37.3%라는 M&A 확신에 가득 찬 개인들이 쓸어 담았던 물량, 이제 강력한 악성 저항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이 물량에서 본전 심리로 인해 상단을 계속적으로 압박해 갈 것이죠. 하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공포들 물량, 결국 그런 물량들이 던져지면서 투매의 꽃은 결과적으로 풍산홀딩스의 진짜 바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전고점이 만들어졌었던 그 라인에서 무려 25.5%라는 매물대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요, M&A 프리미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실제적인 가치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함, 가격의 낙폭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풍산홀딩스 진짜 본질이 뭡니까? 이 구리 가격과 함께 방산에 대한 수출이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구리가 지금 톤당 9,500달러 이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앞으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 북미에서는 그동안 노후된 전력 전선에 대한 이제 교체 작업이 곧바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회사 풍산에서는 탄약에 대한 이런 수출 없이는 더 이상 못 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M&A가 그 가치를 빨리 실현해 줄수록 그동안 좀 가속 페달을 좀 밟았을 뿐이지 풍산홀딩스 자체 엔진이 뭐 고장났다거나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풍산의 탄약 시장 이런 지배력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격들을 맞추기 위해서 좀 부담스러웠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가 인수를 포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풍산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부담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매도할 것도 아니잖아요. 주체가 진짜 설계한 진짜 지지선,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가 수급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 43,000원대 라인, 여기가 좀 이 사수가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선들이 모여있는 이 4만원대까지 우리가 밸류업, 이 마지노선까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냉정하게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확인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이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풍산홀딩스가 갖고 있는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풍산홀딩스의 이런 하락,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대응 정말 마비시켰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4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버텨봐야 되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하나에어로 인수 중단 소식이 하방의 변동성이 열린 지금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임계점을 정확히 노릴 거라는 거예요. 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호가를 비워버리는 페이크.
한 번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최저점에서 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이 자사주 매입 자금들이 어느 특정 호가에 실시간으로 받쳐주면서 그 수급의 밀도를 우리가 초단위로 읽어야 되는 초집중 구간입니다. 이런 실시간적인 방어 직전의 탁점, 그리고 외인들 이 저가 매수의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기관의 시그널을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의 하락의 공포를 견디다가 결국 소중한 자산을 최저점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2472-650 여기로 풍산 또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수급 주체의 방어 의도와 함께 흔들기 구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털리지 않을 진짜 지지타점 문자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요 사실 급등보다도 급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자만이 계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문자 안 보낸다고 여러분들한테 큰일 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다가 낙오돼 버리는 건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같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다만 감정 매매로만 우리가 대처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릴게요. 기준 정도는 제가 충분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왔으며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을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풍산홀딩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9,500달러입니다. 거기에 풍산은 흔들리지 않는 이 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대한 휴식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휴전,
죄송합니다. 휴전에 대한 이런 호재 뉴스들은 있었지만 이게 종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회사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공업체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탄약 부족 현상으로 인한 방산 부문 이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의 배당 재원과 함께 기업 가치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에어로가 인수를 포기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풍산이 가진 이 탄업산업 가치가 너무나 탄약, 이 산업 가치가 이미 한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거대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M&A라는 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풍산이 가진 이 방산 대장주의 지위는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뭐가 있었어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좀 보면요. 풍산홀딩스, 국내 지주사 중에서도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시나리오가 가동만 된다면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주당 순가치 EPS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M&A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서 주가가 밀어날 때 이 밸류업의 실체를 아는 스마트머니들 조용히 입을 열고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풍산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와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NAV 순가치 자산으로 환산하면요. 현재 주가는 지금 기업의 실체 이 60%도 반영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M&A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지금이야말로 이 풍산홀딩스, 이 거대한 캐시카우를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가깝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이걸로 좀 풍산홀딩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